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과일 섭취 습관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그 환자분들 중 한 분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비싼 약이 아니라 단지 감을 먹는 방법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손을 가볍게 떨며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그녀가 꽤 창백해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부는 건조했고 눈 밑에는 수만 부족과 스트레스를 짐작게 하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작고 낡은 수첩을 꺼내 제 책상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일지였습니다. 매일의 혈당 수치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원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감이 피부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하나씩 꼭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혈당이 예전보다 더 높게 나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기록을 살펴본 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감을 정확히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그녀는 이해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글쎄요, 보통 부드럽게 잘 익은 홍시를 먹어. 씹기도 편하니까. 아침 식사하고 1시간쯤 지나서 먹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일은 자란에서 왔으니 무조건 해롭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에 있어서만큼은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감은 정말 특별한 과일입니다.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특히 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이 탄닌이 양날의 검이 됩니다. 위험한 점은 이것입니다. 덜 익은 감이나 공복 상태에서 감을 먹게 되면 탄닌이 위산과 반응하여 엉겨붙습니다. 그리고 이장 속에서 이석, 파이토비조어즈 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돌 같은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속에 돌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화를 방해하고 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엄청난 독성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는 모니터를 돌려 박 선생님께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특정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았는데 이는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를 보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건 올바르게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드시는 방식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과로하게 만들고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럼 이제 감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이미 너무 늦은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드시는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그녀에게 생리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에 든 당분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으로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 당입니다. 박 선생님, 탄수화물이 많은 아침 식사를 하신 직후에 부드러운 홍시를 드시면 몸에 이미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과일의 당이 더해져 혈당이 폭발하듯 치솟게 됩니다. 하지만 단감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감을 골라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어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드시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예, 견과류인가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소화 속도를 늦춰서 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저는 약 처방 전 대신 식단 처방을 내렸습니다. 박 선생님, 하루에 단단한 감 반 개만 드세요.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나 혈당이 안정되었을 때 드시고 절대 빈속에는 드시지 마세요. 그녀는 제 말을 하나하나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감이 피를 맑게 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일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감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는 신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잘 익은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을 마치 처방약처럼 생각하셔야 해요.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서울대학교의 2022년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을 올바른 방법으로 주 3, 4회 섭취한 사람들은 12주 후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0.4% 감소하고 사구체 러과를, GFR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제한 없이 특히 식후에 바로 감을 먹은 그룹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혈당과 신장을 모두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았습니다. 시간, 조합, 그리고 양입니다. 첫째, 아침보다는 몸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모된 오후에 드세요. 둘째, 물렁한 홍시보다는 단단한 단감이나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감말랭이를 선택하세요. 셋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단, 우유나 요구르트는 칼슘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같이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드신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서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볼게요. 한 달만 해보세요. 제가 장담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던 3개월 후, 박 선생님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잿빛이던 안색은 사라지고 건강하고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고 자세도 반듯했죠. 그녀는 들뜬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혈당이 내려갔고 이제 식사 후에 느껴지던 그 끔찍한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7.6%에서 6.9%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건강의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신장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덜 무겁더라고. 피부도 맑아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그대로 지켰거든요. 단단한 감 반개, 일주일에 3번, 점심 식사 2시간 후, 아몬드와 따뜻한 차와 함께요. 홍시는 이제 안 먹어. 그녀의 꾸준함이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감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만나면 장 속에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게다가 감 속에 있는 카테킨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초기 당뇨병 환자의 만성 신부전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당뇨가 애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이해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높은 혈당은 마치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신장 속의 미세한 혈관들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하죠. 마치 정수기 필터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요. 감의 항산화 성분은 이 혈관들을 유란하게 유지해 주어 신장이 쉬면서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진료를 마치기 전 저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더 일러두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 감 주스와 곶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졌으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지만 당분은 그대로 남아 엄청나게 농축됩니다. 곶감 한 조각에는 생감 1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 당분 폭탄이나 다름없죠. 주스는 섬유질이 다 파괴되어 케이크 한 조각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 환자에게 주스는 위험합니다. 저는 곶감을 천연 간식이라 믿고 매일 밤 디저트로 드셨던 또 다른 환자, 김도현 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께 당분 농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섭취를 중단하자 불과 3주 만에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잠도 잘 자요. 박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신장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기능이 좋아지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혈당이 안정되면 신경계도 편안해집니다. 보세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비싼 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은 적이 아닙니다. 규칙만 지킨다면 심장과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박 선생님은 제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혈당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지난번 진료 때는 예쁘게 익은 감 한 바구니와 함께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한지원 선생님, 이 과일을 약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장을 지키는 감 섭취 원칙 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타이밍.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소모된 오후나 저녁 시간에 드세요. 빈속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2. 종류. 단단하고 아삭한 단감을 고르세요. 물렁한 홍시나 과일 주스는 피하십시오. 3. 양. 한 번에 반 개만. 일주일에 최대 3회로 제한하세요. 4. 조합. 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 아몬드, 호두 같은 좋은 지방이나 저지방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5. 수분 섭취.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신장의 력과 작용을 도와주세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음식이란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섭취법이 있을 뿐입니다. 높은 혈당은 강을 막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를 치우지 않으면 생명의 흐름이 막힙니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곧 강물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전통의학에서도 감은 열을 내리고 피를 해독하는 음식으로 보았습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이것이 염증 완화와 인슐린 민감도 개선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을 먹이는 법을 배울 만큼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 과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타이밍과 조합을 안다면 모든 식사가 치유를 위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감을 올바르게 먹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 하나를 마스터하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길의 절반을 걷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지원입니다. 오늘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즐기면서 신장도 보호하는 자세한 식단 계획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올바르게 먹을 때 자료는 우리에게 최고의 의사가 되어줍니다.